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춘천 지역의 확진 환자도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문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적지 않다는 건데요.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을 방문한 뒤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춘천 18번 확진자 60대 여성의 감염 경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당초 타 시도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내 조용한 전파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타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춘천에서 혹시나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제 생각은 방역에. 더 큰 문제는 2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8.15 집회 춘천 지역 참가자에 대한 역학조사입니다. 지난 19일 이후 8.15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나왔지만 아직도 춘천시는 정확한 참가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를 통해 검사를 받은 인원은 192명. 하지만 아직도 집회 참석 자체를 숨기거나 진술을 거부하다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보름가량인 잠복기를 고려해 이번 주말과 휴일이 추가 확산의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에서 검체에 응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행정력들을 동원하고 경찰력들을 활용해서라도 와서 선별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춘천시가 신천지와 수도권교회 그리고 8.15 집회로 이어지는 코로나19 확산고리를 끊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역망을 재정립할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가 들어오기로 한 원주시 신림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과 협의 한 번 없이 결정했다며 항의를 한 건데요. 강원도가 뒤늦게 생활치료센터 설치를 결정하면서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예정지로 가는 길을 차량과 농기계가 가로막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들은 길 위에 진을 쳤습니다. 시청 관계자를 향해 고성이 오가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루 종일 알고 해야지. 시내 면장도 무시하고 동네 이장도 무시하고. 정오가 다 돼 나타난 원창묵 시장이 한시가 급한 일이라며 설득하려 했지만 분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래 하지 않게 2달 이내에 다 끝내서 안 하도록 할 테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날까지 생활치료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전혀 몰랐던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경제적 타격이 분명한 일인데 일말의 논의 없이 센터를 지정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소농이랑 펜션, 숙박업도 그다음에 상권이 되게 많이 있어요. 경제가 망가지면은 병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먹고 살 게 없어서 죽습니다, 저희는. 문제는 이같이 시급한 일을 강원도나 원주시가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던 지난주부터 보도를 통해 병상 부족 문제가 제기됐지만 원주시는 병상이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언제든지 비워서 우리 확진자가 나와서 입원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강원도에 생활치료센터 설치를 건의했지만 지난 25일에 확진자가 대량으로 나온 뒤에야 준비가 시작됐다며 강원도에 책임을 미뤘습니다. 25일 밤에야 결정된 사항을 전달받았고 그래서 미처 주민들에게 밝힐 시간도 없었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 지난 수개월 동안 확진자가 70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의료원의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었는데도 논의를 미루고 있다가 주민들과의 갈등을 키운 셈입니다. 결국 일이 터져야만 대처하는 강원도와 원주시의 행정력에 코로나19 확진자 20명가량이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양양군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 서핑을 즐기고 이 서핑객들의 소비 유형은 어떤지 통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통계 자료는 관광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인데요.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양양을 찾는 사람들의 관문인 양양 종합터미널. 젊은 여행객들의 방문 이유는 단연 서핑입니다. 이른바 서핑 성지를 체험하고 가까운 강릉 속초의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을 매력으로 꼽았습니다.
서핑의 성지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서핑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는데 뭐 서핑을 못하게 되더라도 양양에 가도 뭐 할 게 많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대로 양양을 왔습니다. 실제로 올여름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해수욕장 운영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죽도, 인구, 기사문 등 서핑 해변은 다른 곳보다 감소폭이 적었습니다. 양양구는 지난 2008년부터 서핑숍이 하나둘 생기면서 시작된 서핑 문화가 최근 3, 4년 새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활성화 전략 수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T와 함께 최근 3년간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서핑 해변 이용객 추이와 체류 기간, 숙박 유형, 지출, SNS 키워드 등을 분석하고 지역의 서핑 관련 스타트업과도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절별로 치우쳐 있는 그런 어떤 관광의 패턴을 좀 겨울철까지 관광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겨울철까지 좀 확산을 좀 하고자 저희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방안을 좀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또 코로나 이후 비대면 소규모 관광 경향이 늘 것으로 보고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련 인프라 투자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서핑 해변과 인접한 현남면 지경리, 북분리 등 등록 캠핑장이 있는 소규모 해변은 올해 관광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시도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보다 세밀한 관광 마케팅 전략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원주시가 지역 교회를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 지역 성당과 교회에 현장 예배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주에서는 416개 교회 가운데 159곳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148곳이 현장 예배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천주교 원주교구 소속 성당은 220여 곳으로 조만간 비대면 미사로 전환할지 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릉시 의회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다음 달 예정된 임시회 운영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강릉시 의회는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의 참석 공무원 인원을 기존 5급 과장급 이상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청객 출입을 제한해 인터넷으로 회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시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단체 식사는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강릉에서 열려던 컬링 국가대표 선발전이 연기됐습니다. 대한컬링경기연맹은 지난 23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강릉시가 개최 불가 통보를 내려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컬링 국가대표 선발전은 다음 달 7일부터 24일까지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릴 계획이었습니다. 원주시가 한옥마을 관련 특혜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진행한 사업 제안 공모 결과 2개 업체가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두 외지업체로 각각 문마급과 호저면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원주시는 오는 31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이번에 제출된 사업 계획과 기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사업 계획을 비교 검토해 한 곳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